안녕하십니까. 21년도 2학기 인공지능 6주차 실습 문제 1번 해설 영상을 맡은 한대찬 조교입니다. 이 실습 문제는 원자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상태를 분류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그 상태가 단순하게 원자력 데이터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두 가지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라 상태가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하는 멀티 클래스피케이션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 생각하고 뭐 BC 로스를 쓰신 분들이 상당수 있던데 그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본 과제는 최혁일 교수님의 심층 신경망 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심층 신경망 1을 바탕으로 저는 베이스라인 만들었고 그 베이스라인 넘기면 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는 코멘트가 제가 아담 옵티마이저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한 방식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다고 했었는데 두 방법론 다 안 배웠다는 거를 화요일쯤에 알아갖고 걔를 다 제거하고 FGD 옵티마이저만으로 베이스라인 잡아서 다시 베이스라인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오버뷰에다가 두 개를 다 사용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보고 베이스라인 잡아서 과제를 제출했었더라면 그렇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아시면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래서 딱히 문제가 없다는 점.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데이터는 사실 지난 1학기 기계학습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데이터인데요. 한국수력원자역에서 제공받았는데 이 데이터가 데이콘이라는 그 대회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이 실습하기 편하게 차원이 너무 그 피처의 디멘전이 너무 커서 걔를 PCA로 256 차원으로 축소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PC 트레인, PC 테스트 CSV가 제공되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트레인 라벨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라벨이 보통은 이 트레인 CSV 제공 포함이 되는데 떼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트레인과 테스트의 쉐입 디멘전은 같고요. 그래서 그걸 유의하셔서 데이터 가공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데이터는 간단하죠. 그렇게 했을 때 코드를 보시면은 코드도 사실 교수님 기존 실습 코드를 거의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CSV 불러올 때 라벨로 해서 그냥 바로 데이터만 받아오고요. 저는 학습을 하면서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를 보기 위해서 한번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나눠서 보았고요. 하지만 이거를 굳이 나누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잘 학습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나눴습니다. 굳이 얘를 따라한다고 시간을 날릴 실험 시간에 굳이 시간을 날릴 필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판다스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넘파이로 바꾸는 건데요. 여기 스케일러에 전제가 남아 있죠. 만약에 스케일러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넘파이 어레이를 제거하고 이 주석들을 다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트레인과 테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정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굳이 정교하지 않아도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레이로 바꾸고 넘파이 어레이를 플로트 텐서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실습을 들어가서 봤는데 GPU를 사용을 많이들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GPU를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학습도 빠르고 학습을 빠르게 해서 성능을 금방금방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GPU는 되도록이면 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셀레이터를 GPU로 꼭 바꾸고 돌려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 CUDA를 바꾸고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사실 히든 레이어 개수는 뭐
학생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고, 인풋과 아웃풋의 쉐이프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인풋값 같은 경우는 트레인 X의 피처의 디멘전 개수를 보면은 트레인 X의 텐서의 쉐이프가 256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입력의 쉐이프는 256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198은 이거는 클래스의 개수인데, 클래스의 개수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사실 뭐 데이터 제공자가 알려주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모르신다면 그 y의 x를 보시면은 197입니다. 근데 y가, 그러니까 GT의 시작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총 198개의 그 클래스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198로 지정해주고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에로 인식했고, 아마 여기에 시그모이드가 있었을 텐데, 시그모이드가 있었을 때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활성화 함수를 제거하고 단순하게 리니어 모델 4개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라이브러리는 어, 오피셜 매뉴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소프트맥스가 자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피처를 로그 소프트맥스를 취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소프트맥스를 취했다면은 어, 로스를 계산할 때 소프트맥스를 2번 취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올 수도,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면 마지막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점 아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다 구성하였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쓰고 그 네트워크에다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도 쿠다를 매겨주고, 그리고 SD의 러닝 레이트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학습되는 걸 보면은 확실하게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 학습 부분은 기존에 여러 번 하셨던 대로 그 네트워크 불러오고 로스 계산하고 백워드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습을 그대로 하고 나면은 이제 테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프트맥스를 마지막에 네트워크 마지막에 안 넣기 때문에 아큐맥스를 통해서 프레딕된 것에 가장 확률적으로 큰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큐맥스로 이 프레딕이 어떤 클래스를 예측한 것인지를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걔를 넘파이어 형태를 바꾼 다음에 CSV 형태를 맞춰서 만들고 제출을 하면은 베이스라인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풀어주셔서 그렇게 큰 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퀴즈 잘 보시기 바랍니다.